자, 교재 62페이지입니다. 형집행법 개관과 총칙인데 문제집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는 전 시간에 나갔기 때문에 본 62페이지를 공부하시고 문제집 32페이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형식적 의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 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줄여서 형집행법 이럽니다. 이 법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관련된 법조문은 몽땅 다 암기할 정도로 숙지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실질적 의미는 별 의미가 없고, 자, 밑에 성격을 보도록 하죠. 형집행법은 일단 공법이고요, 사법법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고요, 절차법입니다. 절차.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 그 다음에 형사법이고, 강행법이죠. 됐어요? 실체법 하면 틀려요. 자, 기능은 뭐 필요 없고, 기능은 뭐 규범적, 강제적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넘기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제2절 형집행법 총칙,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제1조, 목적이네요. 형집행법 자체에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수형자입니다. 수형자. 그 다음에 수용자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 밑에 나오죠? 제2조 정의를 볼게요. 정의.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지. 원래도 국가직 구분 문제에 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수용자죠. 수용자. 교도소든 구치소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수용자, 수용자는 기결수지, 기결수. 기결수입니다. 기결수. 형을 받은 사람, 받을 숫자 써서 형을 받은 사람이죠. 미결수도 있고요. 그 다음 사형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수용된 사람을 통칭해서 수용자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2, 3, 4를 묶어볼게요. 수형자다, 그 다음에 미결수다, 사형수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형자는 징역, 그 다음에 금고, 구류, 이게 뭐죠? 자유형이지. 자유형입니다. 자유를 박탈한 형벌이죠. 그 형이 확정되어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 그 다음 벌금 구료죠. 이 벌금 구료가 이제 벌금과 과료, 이것이 재산형이거든요. 재산형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가 이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 재산형에서 노역장 유치를 받아 수용된 사람, 여기 자유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재산형에서 자유형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환형유치라고 해요. 환형유치. 환형, 바뀔 환자, 형이 바뀌어진다. 형의 종류가 바뀌어진다고요. 환형유치. 됐습니까? 그래서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 수용된 자까지를 수형자라고 불러요. 됐죠? 자, 미결수입니다. 미결수는 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 친구들은 체포되거나 그 다음에 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됐죠? 사형수는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 외에 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요 수용자 있죠? 수용자. 요 수용자에서 여기 등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용된 사람까지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자, 미결수, 사형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알파. 요 알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 밑에 참 암기에 나와요. 보호관찰 등의 법률, 법원조직법 등에 나와 있는데 요 네 가지 묶어볼까요? 보호관찰 대상자, 감치명령 받은 자, 일시 수용자, 피보호감호자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수용자에 포함된 사람이다. 이거. 기출문제가 보시면 제외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긴급 체포된 사람도 미결수에 준한다고 봅니다. 감치명령 포함되죠? 틀렸고, 석방자는 수용자가 아니지? 수용자에서 탈락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가석방으로 출소된 자는 수용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여기에 수용자에 포함되지가 않죠. 자, 그 상태에서 쭉 올라가서 자, 목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교정교화를 받는 사람,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수형자를 말합니다. 수형자. 그래서 수형자를 말합니다. 수형자를 수용자라고 하면 틀려요. 수용자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미결수는 교정교화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수는 여기서 빠진단 말이에요. 미결수는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수형자라고 해야 되지 수용자라고 하면 틀려요. 그 다음 처우, 권리, 그치? 처우, 권리. 여기에는 미결수가 포함되죠. 미결수가 포함이 되지. 구치소 등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 처우에 관련된 문제, 권리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것은 수용자라고 해야 돼. 수용자. 그래서 앞글자, 뒷글자 바꾸면 틀려요.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교정시설의 관리 운영. 그치? 그러니까 총 몇 가지입니까? 동그라미 1번 따라 적으세요. 동그라미 2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 가지를 목적으로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범죄 횟수네요. 자, 범죄 횟수도 우리가 문제집 시간에 풀었는데 문제집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제가 풀었어요. 36페이지와 37페이지 풀어보시면 돼요. 그치? 36페이지 10번 문제 가보시면 올해 7급 승진에 나왔죠. 그치? 자, 보겠습니다. 범죄 횟수. 자, 범죄 횟수는 자, 징역, 금고 이상이, 징역 금고 이상이다.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횟수로 정합니다. 그치? 자, 밑에 사망도 마찬가지죠. 수용 횟수 역시 마찬가지로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징역 금고. 요거 올해 나왔어요.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끊고. 자, 문제는 집행유예인데, 자, 집행유예 가로 열고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이제 그 형법에서 말하는 형법 교재에 나오는데 집행유예 실효제도 이것이 이제 63조에 나와 있어요.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효 사유를 적어놓고 있는데 그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나잖아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닫았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친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의 의미 이해되시나요? 너는 1년짜리 유죄인데 그 집행을 2년 동안 미루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요. 그 유예 기간 중에 사고를 안 쳐요. 뭐 강간, 살인, 강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것이 실효된단 말이에요. 실효. 이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사고를 치지 않고 경과하게 되면 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니까요. 실효된다라고 봤을 때는 범죄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됐지? 자, 이것도 출제가 된 바가 있었고 자, 2항을 볼게요.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지났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 횟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끊고 자, 그 다음 알아두셔야 돼요. 3년 초과 시에는 10년짜리 그 다음에 3년 이하짜리는 5년이 지나게 됐을 때는 범죄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10년짜리 색깔칠 하시고 5년짜리 색깔칠 하시고 됐어요? 그 다음 이것도 색깔칠 하셔야 돼요. 징역금고 색깔칠 하시고 징역금고 색깔칠 하시고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포함된단 말이 틀렸고 그 다음에 10년 나오죠? 나옵니다. 9년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올해 나왔다. 올해 7급 승진시험에 나왔어요. 승진시험에서 요거 틀려요. 요 국가 7급은 국가 공채 문제, 공채 7급이고 그냥 7급 되어 있는 것은 승진 7급이고 그래서 수용 횟수 속에는 징역 벌금만 되지 징역 금고만 되지 벌금은 탈락됩니다. 자, 적용 범위 구내 일단 구내에 시설 내 처우죠. 당연히 형집행법이 적용되고요. 교도관이 수용자를 개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그 밖에 장소가 개호하고 있는 장소가 어딘가? 예를 들면 검찰, 그렇지? 법원, 조사받으러 가거나 재판받으러 가지. 그다음에 이송 갈 때,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할 때, 이런 때에도 형집행법이 이 공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 내에서만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 4조 인권 존중 가보죠. 최대한 존중 나왔네요. 중요한 것은 5번입니다. 5조. 아주 중요하죠. 자, 수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신분, 그 다음에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민족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남깁니다. 신체 조건, 그 다음에 병력. 이 병자 한자 잘 봐요. 이 질병할 때 병자죠. 그러니까 병을 앓았던 기록입니다. 병을 앓았던 기록. 병을 앓았던 군대 병자 그게 아니고 병을 앓았던 기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그치? 여당인지 야당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보수인지 뭐 진보인지 이런 거. 성적 지향, 이 성적 아시지? 뭐 레즈비언 호모 있잖아. 동성애 하는 애들 이런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CF 좀 참고로 받으시고. 자, 6조죠. 6조. 500명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기본 강의 할 때 500명 이내면 좋겠다 이런 말. 신설할 때 앞으로 신설할 때 500명 이내면 좋겠다 이런 말이. 일단 끊고. 그러나 뭐뭐 등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증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 나와 있네요. 자, 중요한 것은 다 제가 밑줄 그어놓고 째나색 표시 다 해놨습니다. 자, 7조 가보죠. 7조. 7조 중요합니다. 7조도 중요합니다. 장관입니다. 일단 장관. 소장하면 틀려요. 소장하면 일단 틀리고 틀리다. 됐어요? 청장해도 틀리고요. 장관은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입니다. 일부. 전부하면 틀려? 일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으시고요. 전부라고 해놓으시고 CF 해놓으시고 하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죠. 전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일부만 전부나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자세한 것들은 이 법률을 정한다. 이 법률이 뒤에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법률이 우리 교재 맨 뒤에 나와요. 그때 다시 이 7조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출문제 가보시면 장이다 틀렸지. 장관이라고 장관. 그 다음에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탈락. 자, 1번입니다. 순회 점검. 중요하지? 자, 8조 중요합니다. 8조. 일단 중요하다. 8조. 일단 장관입니다. 장관. 그치? 이 빨간색으로 매년 1회. 1회죠. 1회. 색깔 칠하셔야 돼. 색깔 칠하셔야 돼. 칠하셔야 돼. 자, 뭐에 관해서? 운영에 관해서, 시설 운영에 관해서, 복무에 관련해서, 처우에 관련해서, 인권 실태 등을 관련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이지. 이것이 바로 순검이야. 순검. 순회 점검 공무원. 줄여서 순검. 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 그 다음에 뭐죠? 하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기가 직접 가면 좋겠지만은 바쁘잖아 장관이. 그치? 그래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선 교도소를 순회 점검 하게 하여야 한다. 필요적입니다. 필요적. 됐지? 자, 밑에 내용 나와 있는데 이건 지침입니다. 지침. 그래서 지침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구조인데 장관이 필요할 때는 그 일부를 청장에게 위임해 줄 수 있다는 조항 나왔네요. 이거 좀 받으시고.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종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자, 맨 위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자, 됐고. 그 다음에 법률에는 형집행법이죠.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 틀렸다. 이거. 목적이잖아. 여기. 운영 문제, 복무 문제, 처우, 인권 문제. 요것이 뭔데? 순회 점검의 목적이다. 목적이다. 이 목적이 이 형집행법에 나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매월이 아닙니다. 매년 1회 이상. 적어도 한 번은 오라 이겁니다. 청에서도 가요. 청에서도 가고. 그래서 청에서 한 번 가고, 법무부에서 한 번 가고, 그렇습니다. 자, 일선 서에서는, 이 손님 맞이를 2번 해야 돼, 2번. 아주 귀찮지. 자, 시찰 가보죠. 자, 시찰 누가 합니까? 일단은 판검사다, 판검사. 직무상 필요할 때 오는 거지, 뭐 수시로 오는 거 아닙니다. 시찰할 수 있다. 그래서 재량이지? 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감독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우리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적이 하면 틀려요. 그리고 재량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는 거지. 자, 목적은 읽어보시고요. 자, 시행령 2조 봅니다. 자, 판검사가 형집행법에 따라 밑에 시찰할 때는 미리 그 신분을 나타내는 이 증표를 장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시찰부에다가 서명 날인을 하지. 그렇잖아요? 날인을 한다. 근데 굳이 뭐 징표 보이나? 누가 누군지 아는데. 대신 이제 여기 시찰부에 서명한다 돼 있기 때문에 시찰부에 갖다 주겠지. 그러면 이제 판검사가 와가지고 시찰부에다가 사인하겠지. 그러면 이 소장은 교도관에게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대를 시찰부에 기록을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판검사의 좀 지위가 있지. 그래서 검사가 올 때는 밑에 일선 개장시키고요. 개장이 뭐 형집행 정지할 때 요양병동 한번 가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당 개장이 가가지고 이제 안내를 해줘요. 근데 이제 판사가 왔을 때는 이게 좀 달라집니다. 판사가 왔을 때는 소장이 직접 모시고 교도소를 보여주지.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참 판검사가 하늘과 땅 끝 차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자, 밑에 보면 판검사가지 변호인 탈락입니다. 언제든지가 아닙니다. 직무상 필요할 때만 한다 그랬고 감독적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찰하고자 할 때는 장의 허가 사항이 필요 없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특정 업무 수행을 참고하기 위해서 도는 것이지 그 점에서 손해 전공과 구별된다고 나와 있네요. 다음 페이지. 참관입니다. 참관. 참관은 누구지? 판검사 외의 사람입니다. 외자 동그라미 치시고 학술 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서 이때는 이 장의 허가를 맡아야만 됩니다. 허가 사항이다.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대. 7급, 9급 공채 하신 분들 필기시험 합격을 했잖아. 면접 준비하려고 교도소에 참관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관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교도소도 한가하면 그 참관을 허용해 주죠. 그러나 교도소가 바쁘게 들어가고 있고 내부적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 참관이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지. 근데 뭐 내주는 데도 있고 안 내주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이겁니다. 참관 금지네요. 참관 금지. 자, 미결수, 미결 X, 사형수 X. 이 거실방입니다. 거실방은 참관이 안 돼요. 아시겠지? 수용된 시설은 가능해요. 이거 시설하면 틀려요. 이거 시설하면 틀려요. 시설은 참관이 가능해요. 시설이 아니고 고실방은 참관이 안 돼요. 거실을 시설로 바꾸면 틀리다고요. 뭐 미결수하고 사형수가 동네 원숭이는 아니잖아. 뭐 동물원에 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뭐 인권 문제 등 때문에 참관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있는 이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있지? 이 유치장, 유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참관이 안 돼요. 탈락이다. 그래서 총 3가지지? 미결수, 사형수, 유치장. 이쪽은 참관이 안 된다. 미결수로 준해서 이 미결수로 보아서 준용한다는 말은 참관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어요? 자, 절차 보죠. 소장은 판검사 외의 사람이 참관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요걸 봐야 돼요. 요거. 성명, 직업, 주소, 나이, 성별, 목적 등을 확인한 다음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아까 말씀드렸지? 수험생이 면접 준비하려고 신청하면 또 이름 다 본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뭐 굳이 수험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대학원생이라든지, 그치? 뭐 등등. 또는 뭐 연구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뭐 좀 있겠지. 그 다음, 자, 만약에 이 외국인이 와요. 외국인이 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관할청장의 승인입니다. 청장의 승인. 아시겠죠? 소장의 허가 아니에요.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장의 허가다. 소장의 허가. 근데 여기서는 외국인일 때는 청장의 승인이다. 이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참관하고자 할 때는 주의사항을 알려줘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왜 이 사람이 참관을 하려면 청장은 아니라 청장은 외국인이라고요. 탈락이다. 판검사가 아니죠. 직무상 참관 같은 경우는 직무상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시찰이에요. 여자 수용실은 참관이 금지됐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미결수, 사형수, 유치장뿐입니다. 탈락이고. 외국인일 때는 청장입니다. 관할청장, 장관 탈락이고. 외국인 참관은 원칙 금지된다? 아닙니다. 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탈락.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도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봐두시고. 자, 그 다음 9번을 봅니다. 자, 교도관의 직무네요. 교도관의 직무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 이게 바로 교도관 직무규칙. 근데 이 법률이 지금 없어요. 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법률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하나 있긴 있어요. 그게 교도관 직무규칙. 이 규칙이라는 게 있다. 규칙. 여기 나오네. 규칙 나온다. 법령집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고, 여기 문제집에도 이 교도관 직무규칙과 관련된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실려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법령 강의 들으시고, 문제집에 있는 거 풀어보세요. 문제가 많지?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있잖아. 그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도관 직무, 관련된 법률이 없어요. 법률이 없다. 현재로서는 없다. 아시겠지?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수용과 이송. 자, 수용을 보도록 하죠. 자, 개간 수용이 뭔지는 알지? 자유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구금시켜서 수용자라는 신분을 설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요건이 있네요. 형식적 요건,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 일단 법정 서식 서류가 일단 구비되어야 하겠지. 그 다음에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사실이 일치해야 되고, 거절 사유가 없어야 되며, 그치? 거절 사유는 뒤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 능력이 구비가 되어야 한다. 뭐 됐고. 안 나와요, 시험이요. 자, 밑에 조문이 나오지, 조문. 자, 수용 거절 사유 나왔네요.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에 걸렸다. 그랬을 때는 이 소장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다. 재량이라고요. 그래서 감염병이지 불치병 아닙니다. 불치병 아니고, 그러니까 암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나오지? 암과 같은 경우는 거절 사유가 안 돼요. 왜? 이건 전염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감염병은 전염이 되거든. 과밀 수용도 거절 사유가 안 돼요. 과밀 수용도 거절 사유가 아니다. 자, 거절하였다면 그 수용 지휘하는 기관이지. 지휘하는 기관. 이 청이거든. 여기 청이야, 청. 그 다음에 관할 보건소 장에게 통보를 하고, 장과 법무부죠. 법무부는 최고 상급기관이지. 거기에는 보고를 한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사시에 나온 것인데요. 정원 초과하여 이것은 거절 사유가 아니라 했어요. 탈락이다. 자, 밑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구분 수용의 기준. 자, 11조도 중요해요. 11조. 일단 별표 하나 박아두시고. 다음에 따라서 구분하여 수용한다. 19세 이상은 일단 일반 교도소로 수감이 되고요. 19세 미만은 소년교도소라고 있어요. 김천 있지, 김천. 예를 들면 김천 교도소에 가요. 김천 소년교도소.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보내지지. 그렇다고 해서 이 교도소, 일반 교도소에 19세 미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일반 교도소에도 소년범이 있어요. 소년범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년범은 깡그리다 김천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 교도소가 청주 여자 교도소가 있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 수용 재소자는 전부 다 청주로 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치? 각 지역에 있는 일반 교도소에서도 여자 사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결수는 구치소에 있다. 아니, 우리나라에 구치소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볼까? 이 우리나라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강원도지, 강원도. 여기는 전라도지. 이 두 지역에는 구치소가 없어요. 구치소라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는 미결수가 없어? 아니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일반 교도소, 전라도에 있는 일반 교도소에도 미결 사동이 있어요. 미결 사동이. 구치소가 없을 뿐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에는 약간 다른데 일단 교재로 보면 19세 이상은 교도소 가고 19세 미만은 소년 교도소 가고 미결수는 구치소 가고 그렇지? 그다음에 사형수는 교도소에도 있고 구치소에도 있고 뭐 그래요.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하여 수용한다. 이렇게 이 형집형법에는 그 원칙적인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실무로 가면 교도소에서도 19세 미만자가 있을 수가 있고 일반 교도소에서도 미결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구분하여 수용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시고 아시겠지? 자, 이 소년범을 나눌 때는 19세를 갖고 나눕니다. 그래서 20세 하면 틀려요. 구치소에는 19세 미만의 미결수를 수용할 수 없다? 있다니까 그러네. 사형자, 확정자는 교도소에만 수용합니까? 또는 구치소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뒤에 사형수 할 때 자세히 배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조문이죠. 13조. 자, 남자, 여자 찢어놔야 됩니다. 남자, 여자 찢어놓는다. 붙여놓으면 사고 쳐요. 그 다음에 수형자하고 미결수. 수형자는 기결수지? 이 안에들 기결수지? 기결수하고 미결수 찢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19세 이상하고 19세 미만자를 찢어놓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19세 미만자인지 여부, 확정 여부, 그 다음에 성별을 기준이 사항이 되는데 종교는 탈락입니다. 자, 구분 수용의 예외 나왔네. 중요한 조문 나왔네요. 12조. 별표 치시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교도소에 미결수를 둘 수가 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세 가지 외워두세요. 묶으시고. 자, 관할, 법원,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전라도하고 강원도라고. 거기는 이 구치소가 없다고요. 없어서 이 교도소에 미결수를 둘 수가 있다니까. 그 다음 또 어떨 때 그러냐면 구치소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할 때, 그 다음에 증거인멸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사정이 있을 때 찢어놔야 돼. 교도소에도 미결수를 둘 수가 있지. 아시겠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일단 없다, 초과다, 방지하기 위해서 업처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도소에서도 미결수를 둘 수가 있다. 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지? 자, 그 다음 취사 등의 작업, 그 다음에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대로 구치소에다가 수용자를 둘 수가 있어요. 요 취사 작업이 이제 이것이 정역 복무거든. 정역 복무 중에 하나거든. 정해진 일. 기결수 가는 거거든. 기결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결수가 형을 받으면 정역 일을 해야 돼요. 일. 그 일 중에 하나가 취사병. 군대 취사병 아시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밥 해주고 하는 것들은 기결수가 한다니까. 근데 구치소에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치? 기결수가 그걸 간다. 기결수가 그 구치소에 가서 밥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지? 이것도 받으시고. 그 다음 자, 밑에 사망.
수용자가 소년교도 수용 중일 때 19세가 됐어요. 아까 19세 미만자, 19세, 왜 가볼까? 왜? 자, 19세 미만자는 소년교도소에 있다 그랬지?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19세가 된다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19세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이송 가야지, 이송. 일반 교도소로 이송 가야지. 이송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교육, 교화, 작업, 훈련 등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이걸 끊고 일반 교도소로 가면 뭐 엉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교육이나 교화 프로그램을 다 이수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여기까지 다 알아두시고 여기 전입니다. 전이다. 그러니까 몇 살까지 말하는 거야? 이퀄 22세까지 이렇게 하면 될 걸 23세가 되기 전까지 있다고 책을 쓰고 있어. 그렇잖아요? 또 23입니다. 23 이거 23이라고 23세가 되기 전까지 됐나요? 그러면 김천에다가 계속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사망 잘 받으셔야 돼요. 또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교시설로 이송해야 할 수용자를 그 다음에 또 다시 숫자 나오지? 숫자는 무조건 남깁니다. 6개월 동안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색깔 칠해야 돼. 색깔 칠한다. 됐는가? 자유재량 틀렸습니다. 그치? 취사 등일 때는 미결수를 교도소 보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바뀌어졌어요. 여기 바뀌어졌다고 아시겠어요? 구치소에다가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틀려요. 증거인멸 방지 아까 했었지? 틀렸고 보세요. 23세까지가 아니에요. 23세까지가 아니고 전까지. 그 전까지. 탈락. 신청 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년이 아니고 6개월이라 했어요. 6개월. 올해 나왔잖아. 올해 6급 문제지. 승진 문제. 자, 독고 수용 갑니다. 독고 수용의 원칙이다. 수용자는 독고한다 했지? 독고한다 했잖아. 이 원칙이지, 원칙. 그래서 원칙이라니까, 독고가. 근데 다음 사유가 해당할 때는 혼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혼거를 할 수 있다. 예외사항. 예외사항. 됐어요? 근데 실제로 교도소에 가보면요.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다 혼거고, 독고가 예외적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집행법에는 원칙적이 독고 수용한다가 원칙이야. 아시겠지? 어떨 때 혼거를 하나? 똑같이 빨간색으로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안정을 위해일 때, 그 다음에 교정교화지, 교화, 부안교다, 부안교. 색깔 칠해. 색깔 칠해야 돼. 색깔 칠해.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KBS 뉴스에. KBS 뉴스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저도. 무슨 말이야? 일단 다 홍거 가지. 홍거 가야 되는데 독고는 남아들지? 독고방 남아돈대요. 근데 독고 갈 때 돈 필요하대. 한 1,000만원씩 써야 된대. 근데 부가세 10% 해가지고 1,100만원 써야 된대. 그러면 독고 간대. 아시겠지? 깜짝 놀랐다, 이거. 야, 그래서 전부 다 돈이면 되는구나. 교도소 안에서도. 지금까지. 그 배방 담당이 있거든, 배방 담당이 있어. 배방 담당 혼자 할 것인가? 아니겠지. 배방 담당 혼자 겁나서 해? 그럼 보안과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누구랑 뭐 같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소장 있으면 더 좋고, 소장백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그건 우리가 지금 수험생으로서 공부할 건 아니고요. 일단, 14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치시고. 잘 받으세요. 자,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독고제가 원칙이고, 홍고제가 예외다.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 앞이 바뀌었어. 홍고가 원칙 아닙니다. 독고가 예외직이 아니고, 반대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 독고율 비율이네요. 새로 설치할 때는, 독고와 홍고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 돼야 한다. 적정한 수준입니다. 5대 하면 틀려? 자, 다음 종류 가보죠. 종류. 독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우상 독고가 있고 개우상 독고가 있어. 이거 사고 친 놈들. 사고 친 놈들.
징벌받는 거야, 징벌. 징벌실에 가면 개호상 독고소용이죠. 자, 일반 독고입니다. 일반 처우상 독고는 주간에는 교육,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어느 때에만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고다. 이거 뭐랑 비슷하지? 완화독고제? 완화독고제 할 때 배웠지? 저번에 엄정독고제, 완화독고제 배웠잖아. 그쵸? 그때 배웠다, 그치? 주간에는 일하고, 같이 일하고, 빨간 날 하고, 그때 야간에만 독고를 한다. 그 다음에 개호상은요? 징벌실 들어온 놈들은 항상 독고야. 항상 독고. 됐나요? 일단 끊고. 근데 100%는 아니고요. 수사, 재판, 실외, 운동, 목욕, 접견, 진로 등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악질 같은 놈들은 운동시킬 때도 혼자 운동시켜요. 교도소에서. 근데 어쨌든 재판 받으러 나갈 때, 호송차 타고 나갈 때, 혼자 나갈 수도 있지만, 같이 나갈 수도 있잖아. 자, 기출문장 가볼게요. 처우상 독고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간만 그렇습니다. 야간 탈락. 휴업일에만이 아니고 휴업일, 그 다음에 야간에만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예외 없이가 틀렸어요. 그 다음 받으시고. 자, 제6조. 시행령 6조입니다. 시찰. 개호상이네. 징벌실 가 있는 놈들의 시찰입니다. 징벌실 가 있는 놈들. 징벌실 가는 놈들은 건강상, 교화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수시로 시찰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조용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또 난동 부린 새끼들이 있어요. 그놈들은 또 포승줄 갖고 묶어놓지. 수갑 채워놓고. 또 그러면 또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또 수갑 풀어야 되고 포승 풀어야 되고 막 그래요. 자, 2항을 보죠. 만약 건강상 이상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의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의사. 보통 이 공중보건의사가 오지. 공중보건의사가 뭔가 하면 군복무한 애들입니다. 군복무한 애들. 군복무한 애들이 거기서 저 군대로 치면 군의관이지. 군의관. 그렇지? 여기서는 공중보건의사. 얘네가 와가지고 이제 체크해줍니다. 자, 만약에 교화상 문제가 발생해요. 교화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사가 아니지? 그때는 소장에게 알리지. 전부 다 보안과를 통해서 다 합니다. 자, 사망을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개호상 독고소용자네요. 독고소용한 것이 건강상 해롭다고 판단될 때는 역시 소장에게 그 의견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죠. 그 다음 4항 개호상 독고소용자를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상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끊어버립니다. 됐지? 자, 시찰이 있네요. 여성 수용자는 어떻게 할까? 여성 수용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면 특히 필요입니다. 아니면 남자 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 거실에 있는 여성 수용자를 시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되시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바꿔볼까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이 가능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야간일 뿐이지 주간 아닙니다. 주간은 아니다. 주간은 가능하다는 거지? 주간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간은 아니다. 주간은 가능하다고요. 거실방입니다. 거실방. 아시겠어요? 수용자 거실방만 시찰이 안 되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야간이라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떨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싸움. 여자 수용자끼리 싸움하는 거. 이거 둘이 머리채 잡고 싸움하잖아요. 그럼 여성 교도관이 못 말려요. 그러면 누가 말려요? 보안과 연락해서 남자 교도관이 들어와야 돼요. 남자 교도관 앞에서 안 싸면 남자 앞에서 싸움한다? 그 개쪽이잖아, 개쪽. 그치? 여자끼들끼리 싸움하면 모를까? 또 여자들끼리 왜 싸움하나? 성욕구. 그치? 성욕 해결. 성욕구 충동이 발생하지. 여자들도 사람인데 남성만 있나? 여성도 있어요. 그치? 성욕구 분출을 못 시키니까 싸움하는 거야. 그 누가 말려야 돼? 남자가 말려야지. 남자가 말리면 뭐 말릴 필요도 없어. 남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 조용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하면 틀려요. 자, 예외적 홍고 수용. 자, 홍고는 3명 이상으로 합니다. 왜요? 2명이 아니고 왜 3명이냐? 여기 기출문제 나오네? 2명이 아니고 왜 3명이냐? 일단 끊고,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원칙. 2명 있으면 사고나. 2명 있으면 사고 난다고. 요즘 뭐, 동성애도 있잖아, 동성애. 동성애. 동성애도 있고, 또는 개간죄라는 거 알아? 개간죄? 개간죄. 개간. 닭개자 씁니다. 군대에서 개간죄가 동성애 하는 거야. 남자가 남자를 강간해버리는 거. 이 강간할 때 간자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도 강간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3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요양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를 한다. 뭐다? 2명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 교도소 가보면 2명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양동 가보면 2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칙이 몇 명이다? 원칙이 3명 이상이다. 라고 하는 숫자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 구조 갑니다. 시행령 구조. 자, 노역장 유치명령 받은 자 하고 징역금고 구류형을 받은 자. 야, 징역금고 구류형은 뭐지? 요거 자유형이라 했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그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노역장 유치명령은요. 야들은 벌금 미납자 아닌가? 벌금이나 과료 미납자 아니에요? 미납자. 그래서 원래 벌금과 과료라고 하는 것이 재산형이었는데 이걸 내지 못하다 보니까 교도소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그랬어 아까? 가로 열고 환형유치. 이해되시죠? 얘네들은 섞어놓으면 안 돼요. 일단 죄질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얘들은 찢어낸다. 그래서 혼고 수행에서는 안 된다. 죄질 자체가 틀리다니까. 예외가 있어요. 징역금고 구류형 집행을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 징역금고 구류를 살았는데 왜 병과형 있잖아요. 병과형. 이 아내들이 병과를 당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치? 예를 들면 뭐 징역 1년에 플러스 벌금 뭐 1,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징역 살았잖아요. 징역 끝났지? 근데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못 낸다니까요. 미납한다니까, 미납하면 어떻게 돼야 돼? 노역장 유치지. 이해되시지? 그랬을 때는, 또,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뭐, 사유가 이거 받는 건 아니겠잖아? 그랬을 때는, 혼거가 가능하다.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수용 절차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